저의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윤석인 박사께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TCI 검사가 기질과 성격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어, 아마 그 박사께서 한국에 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독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고 평가하고 하는 걸 사실 유독 좋아하는 면도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아마 MBTI가 그 가장 성공적인 정책을 한 나라도 그렇고 또 TCI 역시 요즘 그런 편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기질은 조금 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성격은 어떤 환경에서 변화된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TCI 검사를 어, 환자들이나 또 심지어 저희 수련의를 대상으로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질이라는 것은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이라는 어떤 고유의 그 사람의 특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성격이라는 것은 자기가 얼만큼 주도적으로 자기의 일을 하느냐, 또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잘 맺어가면서 일을 처리하는가, 또는 어, 나 아닌 다른 대상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래서 이제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그리고 또 특히 자율성 플러스 연대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 사람의 성격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질은 어, 중립적 평가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실 같은 경우에 해도 아까 이제 윤 박사님은 위험의 피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자극 추구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저는 자극 추구가 높은 반면에 또 위험의 피까지 높아요. 이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뭘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뭘 할 때마다 돗다리를 두들겨야 되니까 제가 잠을 자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갈등, 고민,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를 시도하려고 그럴 때도 뭔가 갈등, 고민들이 이제 많아져서 이제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뭐, 살이 찔 틈이 없는 그런 어떤 성격적인, 그러니까 기질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면 이제 우리 교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선은 교수 같은 경우는 위험의 피는 높은데 자극 추구가 되게 뭐 낮다든가 뭐 이런 특성들. 근데 뭐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긍부정에 대한 염려가 특별히 따지지 않아요. 근데 성격은 긍부정의 팩터가 있고 특히 아까 이제 윤 박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 어떤 자극의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심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병원에 수련의로 들어와서 1년 차 때 검사를 하면 자율성 척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1년 차가 되면 어, 뭔가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이거 하면 교수는 일을 더 시킬 거야 라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자율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테스트해 봤을 때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이 떨어지면 얘네들한테는 회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뭐 하면
이게 그 사람의 성격이 지금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바뀐다라는 것들을 아주 절감하게 알 수가 있죠. 또한 반대로 2년차, 3년차가 되면은 이게 확 높아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키거든. 밑에 있는 차들한테. 그러면 이제 자율성도 높아지고 연대감도 높아지고 야, 그럼 뭐 네가 하면 되지 이런 그 이제 연대감에 속하는 거니까. 예, 그런 어떤 환경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성격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TC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아마 그 MBTI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어, 지금 매드스트림의 그 축적된 데이터에 보면 저희 센터에서 그때 준비했던 한 BTI 그 원래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그걸 보실 수 있겠지만 이 MBTI는 전형적으로 음향을 갖고 쪼개놓은 그런 어떤 영상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MBTI를 해석을 하면 굉장히 해석 능력이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뭐 한 BTI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SNTF가 기질에 가깝습니다. 즉 뭐냐 하면 어, 융에서는 그 융심리학자는 이거를 그, 그 사람의 어떤 그 펑션, 기능이라고 설명했는데 SNTF는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그 사람의 특성인 거죠. 그래서 기질에 속하는 거고 EI하고 JP는 이거는 약간 성격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BTI를 그 학습하고 또 혹시 만약 그 환자한테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SNTF는 그렇게 많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특성이 속하는 거고 EIJP는 그 사람의 어떤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그 레지던트 얘기를 들어보면 레지던트 1년차 때는 다 I예요. 3년차로 올라가면 다 E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가 조금 더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어떤 거를 그 따라서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자기를 안 드러내는 측면이 강하고요. 3년 차가 되면 자기가 뭔가 일을 막 주도를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그 지도를 하거나 시키거나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적인 특성이 강해지죠. JP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 1년 차일수록 P가 더 강하고 3년 차로 갈수록 J가 더 강해집니다. 내가 어떤 판단하고 길을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내가 계획을 탁탁 세워야 되는 입장이고 피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누구한테 시킨 거를 다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하고 JP는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화하는 그 사람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SNTF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 원래 갖고 있는 기질적 양상과 조금 더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BTI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또 환자하고 상담할 때는 그런 기질과 성격을 이렇게 구별해서 그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가 어, 그 우리가 요새 그 사상 성격 검사로 하고 있는 SPQ가 있는데 SPQ는 그야말로 어, 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를 갖고 음양으로 나눠서 그 구별을 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 입장에서 보면 어, 훨씬 더 이해를 하기 쉽게 되는 어떤 설문 검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양으로 온다라는 게 있고 사람의 어떤 특성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인지, 그 사람의 정서라는 거를 어, 그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윤석인 박사가 자신의 어떤 그, 그 상태를 분석할 때도 어, 내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인지, 그리고 그때 내가 갖고 있었던 감정, 그리고 내가 그때 했던 행동, 이런 거를 봐서, 자신의 어떤 특성을 설명한 것처럼, 역시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어, 음양이라는 팩터가 중요하고, 또 음양이라는 것을 보는 어떤 컨텐츠 입장에서 보면, 행동, 인지, 정서라는 거를 구별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실제로 음양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심리적 특성이 갖고 있는 이런 어, 내용을 보면 매우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윤석인 박사가 심리학자이면서 저희 센터에 와서 이제 3년 가까이 어, 저한테 이제 세뇌를 당하면서 이제는 뭐 아주 음향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MBTI 강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MBTI 강의에서도 어, 그, 그, MBTI를 음향으로 쭉 해석하면서 이제 심리학적 특성들을 이렇게 나열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어떤 심리학적 특성을 음양으로 나눠서 보는 거는 어, 아마 한의사라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다만 앞서 한의사이지만 우리가 행동, 인지, 정서라는 것을 나눠서 본다면 훨씬 더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Q 역시 어, 기술적 특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있고요. 또 SPQ는 그냥 기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약의 체질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양적인 특성이 두드러진 타입은 소양인, 그리고 음적인 특성이 두드러진 사람은 소음인, 그리고 어, 그런 음양의 특성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은 태음인으로 설정을 하는 어떤 그 성격, 그러니까 특성 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SPQ를 활용하셔서 체질 검사, 체질 분석, 그리고 그때 나오는 이런 소척도를 활용해서 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의 기질적 특성, 성격적 특성을 같이 아우르면서 상담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어, 그 다음번 이제 원래회 때 어, 기회가 되면 SPQ를 한번 어, 돌려볼 생각인데 SPQ를 돌려보면 자신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한번 그때는 우리가 TCI도 돌려보고 SPQ도 돌려보고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떤 것이 한의사가 기질 성격 체질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아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체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원래 심리학자들은 타고난 또 그 사람의 특성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의 전통적인 그 심리학에서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건 혹은 트라우마에 의해서 인간은 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어떤 심리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변하는 특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 이런 것보다는 트라우마로 인한 변화된 그 사람의 병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도출해서 해결할 거냐라는 게 그 정통 심리학자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자들 특히 입장에서 보면 트라우마로 인해서 변화된 그 사람의 어떤 인지 왜곡 또 변화된 행동 이거를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가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그 심리학자 중에서도 이런 특성을 좋아하는 사람, 특히 이제 융 심리학으로부터 비롯된 이런 어떤 특성 관련된 그 심리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격, 기질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격은 자신이 그 환경에 의해서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그 사람의 특성이라고 본다라면 기질은 비교적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그 뭐 유전적인 특성이나 기타 등등 좀 더 내생적인 어떤 특성을 담은 그 사람의 어떤 특성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 그 역시 부모로부터 혹은 부모가 아주 초창기에 받았던 어떤 양육의 어떤 태도로 인해서 생긴 그 사람의 특성을 기질이라고 본다면 체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체질은 그야말로 내생적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특성이다. 라는 게 이제 어, 정통 사상의학에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본성이라는 거고 이 본성은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성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라는 인의예지라는 것을 물어봐서 그 사람의 본성을 탐색하는 작업을 하는 게 사상의학을 갖고 그 사람의 체질을 탐색하는 사실 첫 번째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들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어, 좀 요새 같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불끈 막 불만, 야, 이거는 불의의 정의가 구현되대. 뭐 이런 것들에 좀 특성이 있는 사람은 소양인이라는 특성이 있는 거고, 어, 뭔가를 이렇게 따지는 사람,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사람들은 이제 소민에 속하는 거고, 약간 뭐 두루두루 사회 스탠다드한 성실한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태어민의 모습이라고 보고 뭔가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태양인의 모습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면 야 이게 참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제 해석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게 조금 더 쉽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져요. 야, 내가 어떤 부하 직원한테 일을 시킬 때 부하 직원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팍 내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시키면 일을 좀 빨리빨리 착 처리해서 갖다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료를 잘 풍성하게 해서 잔뜩 자료를 많이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자료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갖고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럼 너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니? 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죠. 우리 윤 박사님 같은 경우는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깔끔하게 정리해오는 사람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이 대답을 하면, 아, 이런 사람은 소음이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되던 싫던 좀, 좀 빨리빨리 탁탁 갖다 주는 사람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야 제가 그 다음 일을 시킬 수도 있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자료를 방대하게 해서 대체 너는 나보고 새로 읽으라는 얘기니? 이렇게 이제 자료를 방대하게 갖고 오는 사람은 태음인이라는 쪽이고, 태양인은 제가 아직 그렇게 접촉해 본 적이 별로 없지만, 야, 어떻게 너 이렇게 정리해왔니? 라고 한다라면 이제 태양인 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의 예지와 연관되는 것들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본성을 갖고 설명할 때는 이런 특성을 갖고 이제 설명을 하죠. 자, 그런데 사상의학에서는 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을 얘기해요. 그 정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정서라는 거는요. 어, 그 사람이 무난하고 잘 풀릴 때는 정이 정서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그 윤 박사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무난하게 일이 될 때는 그냥 무난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언제까지 뭐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되니까 자료 준비해 와 라고 하면 이제 자기 정서가 발동을 하죠. 그래서 성은 우리가 쉽게 구별하지는 못하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정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성과 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상의학에서 공부할 때 성은 정과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음인의 태양인의 성은 애지만 태음인의 정은 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음인하고 탁 떠오르면 야, 태음인은 좀 남들 앞에서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분노 정서를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정서적 표현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에노히락이라는 성이 정서를 바뀔 때는 노에 락, 히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서의 변화는 매우 쉽게 자기 체질과 가장 비슷한 유형의 타입으로 쉽게 변화서 쉽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 애노일학의 심리학에서도 이런 A의 감정이 그 정일 때와 성일 때와 정일 때가 드러나고 그 특히
정일 때는 그런 어떤 소양인의 어, 성에 해당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 그 학습했던 것처럼 어, 사상심학에서는 각 체질이 처음에는 변화된 정서로 이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행동과 사고는 이제 3차 열등에 따라서 어, 변화된 행동과 변화된 사고로 변형되는 것을 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저 같은 소양인인 경우에는 어, 처음에 잘 소양성 소양기, 그러니까 소양인의 성향을 갖고 있는 소양인이면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기운도 소양기를 낄 때는 특별히 저한테 변화된 게 없어요. 그때는 의에 충실하고 세회를 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는 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그냥 그 모임을 잘 이끌어가면서 분위기를 잘 맞추는 어떤 그런 약간 모습을 이제 제가 갖게 되죠. 근데 제가 어떤 스트레스를 1차적으로 받게 되면 첫 번째 태도가 태양기를 띠게 되고 그때는 변화된 정서로 어떤 모습을 보냐면 애정, 그러니까 슬픈 마음을 이제 제가 갖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어, 그, 뭐, 제가 좀 이렇게 뭐, TV 드라마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편지 같은 거 읽으면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정서라는 게 이제 소영이 갖고 있는 애정에 해당되는 그런 어, 문제가 있고요. 또 그런 어떤 태도를 볼 때는 굉장히 이제 그 사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소영의 특성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소양이라고 하더라도 태어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소음인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어떤 게 어, 되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어,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어, 변화되는 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죠. 내가 소양인으로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잘 살아가다가 뭐 가끔씩 태양인처럼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막 갑자기 뭐 이렇게 추운 지짐이 확 발동해가지고 막 그, 그 태양인처럼 막 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돼서 내 행동이 어 일종의 뭐랄까 태행, 그러니까 약간 나태한 행동 자체를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어떤 성격,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체질이 빠른 타입으로 바뀔 때는 자신의 행동이 게으러지거나 아니면 자신이 잔머리를 굴리거나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처럼 변화가 되는데, 어, 게을러지는 행동을 태행이라 그러고 잔머리를 굴릴 때 행동을 사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양이면서 게을러지거나
제가 잔머리를 굴릴 때 저의 행동을 이렇게 쫙 보게 되면 제가 그 뭐랄까 게을러지게 되면 그냥 일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냥 일을 놓아버리는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마치 태음인 같이 보이는 뭐 갑자기 뭐 살이 찐다든가 살이 막 비만해져서 막 아 그냥 뭐, 뭐 그래 뭐 그렇게 그냥 지내는 게 좋겠지라고 이제 하는 변화된 행동을 취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제가 가끔씩 이, 이 사심이라고 해서 약간 아까 말한 잔머리를 굴리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굉장히 막그 과장되는 막 그런 어떤 설명을 할 때 뭐 마치 소민들이 막 판단할 때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막 그런 어, 자료를 갖고 오지만 과장된 어, 태도를 취하는 변화된 사고를 갖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태행과 사심이라는 변화된 행동과 변화된 사고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상의학에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태행을 할 때는 독행을 해라. 사심일 때는 박통을 해라. 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 윤 박사가 얘기했던 그, 이게 이제 이 논리를 여기에 그냥 일대일 매칭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 내가, 어, 변화된 사고, 내가 어떤 사고로 변화될 때는 좀 더 수용적인 입장, 또 변화된 행동일 때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음과 박동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것과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새로 풀어쓴 이재마의 독립수행원에서는 조금 더 재밌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때 부합되는 말을 성숙한 인격과 실천적 행동이라고 어, 설명을 하고, 우리 맹자에서 나왔던 책심 찾기라는 거를 이제 그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듯 자기의 어떤 사심, 즉 잔머리 굴릴 때는 스스로의 자기 마음을 돌아봄으로써 성숙된 인격을 수련하도록 하고 게으른 행동에 빠졌을 때는 자기의 몸, 자기의 그 행동을 어, 그 책에 다스려서 실천적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를 변화시켜라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어, 우리가 그 기질성격 체질을 통한 한약 상담을 조금 이제 그 넓은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 저는 사실은 그 한약 상담을 특히 체질과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체질 감별이 중요하다고는 물론 체질을 아는 것은 중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어, 체질을 아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의 문제는 자신의 체질을 알고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취약성을 알아가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체질을 감별한다라는 것에서 머문다기보다는 자신의 체질을 탐색하고
찾아가는 작업은 굉장히 소중한 작업이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아까 설명했던 융의 그 SNTF의 기능적인 얘기를 할 때 성숙한 인간이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기능을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을 잘 활용하는 거고 취약점을 보강하는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슨 체질이야? 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체질인가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그 체질이 갖고 있는 강점과 체질이 갖고 있는 취약성을 찾아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상담 장면에서는 앞서 윤석인 박사가 했던 것처럼 사례 중심 또 일상에서의 경험들을 잘 한번 정리해 봄으로써 자신의 기질과 성격과 체질을 조금 더 명료하게 알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실제 자신이 갖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기질, 성격, 체질을 탐색해 가는 과정이 한의학 상담의 중요한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앞서 어,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자기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어, 옛날 사람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웠지만 최근의 사람들은 점점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로는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어, 체질이라는 것의 원 그 이론적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성리학에 따르면 어, 인간은 성과 리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마음속에 성과 리가 있는데 그 자연의 법칙은 이고 그 이를 부여받은 게 성이다. 라는 게 이제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부여받은 자신의 본성을 탐색한다. 라는 게 사실은 체질 탐색의 본질적인 의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질은 부모로부터 받은 특성의 신체적 부모로부터 받은 어,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모두 담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기질이고 성격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어떤 개인의 특성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본성, 기질, 성격, 또 심지어 이제 그, 어, 또 그 나의 어떤 어, 또 가치, 의미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한테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상담 장면에서 이런 질문들을 환자한테 많이 던져요. 어,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뭐냐?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또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 라는 거를 이제 환자한테 늘 어, 상담을 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것들을 뭐 직접적으로 대비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보는 것은 본성적인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기질 탐색에 가까운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런 지금 환경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되는 성격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싶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포괄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담 장면에서 어, 이런 일, 어떤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이런 것을 매번 반복적으로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반복적으로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상태가 어떤지를 짚어보는 게 중요한 그 입장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을 조금 더 그 체질의학적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질, 성격, 체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한다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라는 입장에서 보면 박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성숙된 인격의 입장에서 심리학적 입장에선 수용, 즉 자신의 역량을 넓혀서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과정, 즉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역지사지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작업이 사상의학의 입장에서는 박동이라는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독행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취약성을 극복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독행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를 잠깐 좀 한번 정리하고 이것을 다음번 그, 어, 대면 워크숍 때는 그걸 갖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해볼 겁니다. 즉, 어, 환자가 오게 되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보고 또 그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그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의학계 입장에서의 그 체질적 상담을 통해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내 본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나의 정서만 변화가 됐는가? 나의 사고가 변화됐는가? 나의 행동이 변화가 됐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서 사고가 변했다면은 성숙된 인격을 위해서 책심을 하고 행동이 변화됐다면 실천적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그 행동을 책기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솔루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대면을 했을 때는 이 문제를 각자 이제 풀어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실제로, 어, 아마 여러분들은
암 진단 이후에 환자를 본 경험이 있을 거고요. 수험생이나 정년퇴직자, 통증을 회복되지 않는 환자들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성적인 통증이 지속돼가지고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가 방문했을 때 우리가 그 환자한테 통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하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또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상담을 풀어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음번 그 시간까지 한번 어, 실시간으로 자가적으로도 한번 어, 환자한테 한번 질문도 던져보시고 다음번 그 대면에서 워크숍 시간에는 그걸 한번 저희하고 직접 대면 논의를 해가면서 상담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비록 다음번 시간에 참석하지 않는다 시더라도 지금 한약 상담에서 제시되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상담 장면에서 매번 반복하고 있는 상담의 기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 다음번엔 그 사례 중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혹시 윤성희 박사님께서도 뭐 마무리 발언 겸 다음번 만났을 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도 늦게까지 이제 경청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좀 더 이제 사례 위주로 이제 좀 더 이제 임상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체득해 나가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업은 어, 저희가 올해 가을 겨울을 지나면 어, 하나의 한약 워크북 2라는 프로젝트 책으로 만들어서 낼 예정이고요. 결국 이 작업을 통해서 한약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자분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 또 대면 장면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의사 원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